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또 청정도론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개의 가시나에 대해서 쭉 이제 알아봤고요. 오늘은 10부정이라고 하죠. 10부정. 우리가 이제 사마타 주제가 40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10가지가 가시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10가지가 10부정, 10가지의 부정관이 있는데, 그 부정관은 뭐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들어보셨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게 부정관은 애욕을 버리는데 좀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특히 출가자들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출가해서 또 힘든 번뇌 중에 하나가 그 애욕이거든요. 이제 이성에 대한 왜냐하면 금욕 생활을 하잖아요.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금욕 생활을 하니까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가 쉬운데, 그럴 때 이제 특히 이런 부정관 수행을 많이 시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애욕, 몸에 대한 그런 가래, 이런 거를 끊는데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법문하실 때 처음에 이제 수행 방법으로 가장 많이 소개했던 수행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몸의 32상이라고 하죠.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부정관 수행도 하고 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부정관 수행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런 시체, 오늘 하는 건 주로 시체에 대한 부정관인데요. 그 시체에 대한 부정관,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설해진 방법이고, 그래서 지금도 태국이나 이제 미얀마는 그런 게 좀 덜한데, 태국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그런 대학병원 같은 데서 그런 해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면은 관람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좀 하고 싶다 하면은 그쪽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 해부하는 걸. 그 일종의 부정관으로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우리 몸에 대한 가래, 몸에 대한 애착, 이거를 버리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부정관을 하는 것은 30 이상, 우리 몸에서 머리털, 몸털, 손발, 토, 이빨, 살과, 살힘줄, 뼈, 수콩팥, 하는 있죠, 그죠? 그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정함을 관찰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체, 하나는 살아있는 몸에 대한 부정관, 이건 이제 시체관이죠. 아마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우선에 여기 이제 이거는 시체 10가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전에서도 보면 몸에 대한 기억경에 보면, 또는 대념청에도 보면 이게 이제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보통 9가지로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청정도론에서는 뭐 이게 이제 약간 분류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가지로 해서 10부정, 10가지의 부정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푼 거. 우선에 10가지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면, 첫째 이제 부푼 거. 부푼 건 뭡니까? 죽으면 사람 몸에 가스가 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 부식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니, 이게 안에 벌레가 차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적당한 용어가 지금 생각이, 부식과 비슷한 걸 뭐라 그럽니까? 부패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가스가 차면서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풀다가 그게 이제 색깔이 검푸르게 되는 거. 색깔이 이제 검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마치 얼룩이 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 몸이 문드러진다 하죠. 그러니까 피부가 원래 이제 형체를 갖고 있다. 이게 문드러지는 거. 고름도 나고 이러면서 문드러지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끊어진 시체. 끊어진 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뭐 어떤 사고를 나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몸이 끊어지는 거. 두동강으로 뭐, 또는 옛날에는 뭐 칼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럴 때 끊어지는 거,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뜯어먹기. 옛날엔 또 야지에다 시체를 버렸단 말이죠. 그 시타림이 뭐다 그랬습니까? 시체를 쌓아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요즘은 시체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산 같은 데다 이제 시체를 버려놓는 그런 걸 시타림이라고 하죠. 시체가 쌓여있는 숲이라 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 버려두면 뭐 야생동물이 와서 그걸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뜯어먹은 시체.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시체. 그리고 난도질 당해서 뿔뿔이 뭐 이렇게 능지처참 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되듯이 시체가 뭐 옛날엔 전쟁하다가 이렇게 잘려서 뭐 그래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피가 흐르는 거. 그리고 벌레가, 이거는 이제 좀 앞에 시체가 좀 오래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기죠. 그거에서 이제 하는 벌레가 벌거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체가 다 썩어서 마지막에 뭐가 된 거예요? 해골. 뼈만 남은 해골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10가지로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이거하고 분류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9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10가지로 해서 똑같은 시체인데 이제 시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우리 몸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는 아름답기도 하고 또 피부도 탱탱하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아름다워 보이고 또 건강해 보이고 이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말 그대로 시체가 되면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물질의 그런 부패 과정과 다를 것 없이 이렇게 부패되어 가는 그런 거를 보고 정말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게 애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것이 죽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바뀌는구나. 이거를 이제 관찰해서 이 몸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는 거죠. 우리 꽃도 그렇잖아요. 꽃도 피어 있을 때는 예쁘지만 꽃이 지고 나면 되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10가지의 청정도론에서 나누고 있는 10가지 부정의 명상 주제입니다. 부푼 거, 검푸른 거, 문드러진 거, 끊어진 거, 뜯어먹힌 거, 흩어져 있는 거, 그리고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거, 피가 흐르는 거, 벌레가 바글거리는 거, 해골이 된 거, 이렇게 10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정관 표상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시나 수행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가시나를 만드는 게 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관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체잖아요, 시체. 시체는 일단 구하기가, 그 대상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징이 있어요. 대상의 유효기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푼 주제를 한다 그러면 부푼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어요. 그죠? 좀 있으면 또 검풀어지고 좀 있으면 또 뭐가 돼요? 문드러지고 좀 있으면 또 구더기 끼고 이러잖아요. 그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나는 딱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거는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보통은 이제 이 시체를 집에 가져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요즘은 사실 이 시체관을 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공동묘지로 가야 된단 말이죠. 공동묘지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공동묘지를 가다 보면 미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 버릴 수도, 완전히 이렇게 패닉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수행과 달리 가는 길,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이제 그 시체 외에 주변에 그거를 잘 살펴야 되고 이게 이제 시체가 예를 들어서 나무 이제 덩굴 근처에 있는데 그 덩굴하고 같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두려움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게 나무다. 여기 주위엔 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시체와 그 다른 주변의 거를 또 이렇게 분별하는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시체에서 표상을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표상을 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섬뜩한
그런데 이제 또 부정관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게 워낙 섬뜩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인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갑자기 사고 나서 그 사고 난 현장을 보면 그게 잘 기억에 잘 안 잊혀질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기억이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시나나 호흡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상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시체 같은 경우는 인연이 잘 맞으면 쉽게 표상이 얻어지는 이런 게 또 장점인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아까 그처럼 이제 이 공동묘지 가야 되고 막 그런 시체가 모여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감으로서 오는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다른 것보다 조금 그런 수행을 하는데 좀 안전장치 같은 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4가지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제 시체를 갈 때 꼭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시체 주변을 파악하는 거. 그게 주위의 표상을 주시한다는 거. 3번째 이제 그 시체에서 표상을 어떻게 취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상을 취해서 이제 표상을 취하면은 다시 꾸띠로 돌아오거든요. 그 이제 자기 수행처럼. 그러면 그 표상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잊어버렸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잊어버려서 가서 다시 하려고 하면 또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유효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거는 공동묘지를 예전에 말하면 공동묘지를 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르는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지거나 또 옛날에는 그 공동묘지가 또 도적들의 소굴이기도 했거든요. 피하기 제일 좋은 데니까 그런 위험성 같은 거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그 청정도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정의 표상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가는 길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체 주위의 표상도 같이 취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상 그 시체에서 부정상을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11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것을 표상을 취한 다음에 이렇게 왜 우리가 가고 올 때고 그걸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대상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부푼, 시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그때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공동묘지에 갈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시체로 바로 가지 마라. 이제 왜냐하면 그 시체에는 뭐 요즘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잘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야수들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귀신들이 그 시체 주위에는 그런 뭐 귀신들이 좀 공동묘지 주위에는 죽은 귀신들이나 그죠? 죽고 나서 귀신이라는 게 우리 초기 불교말하면 아기를 뜻합니다. 아기 중생들이 그 주위에 이제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명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또 시체 주위에는 또 야생 동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야생 동물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 주위에 어른거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과는 다른 시대란 말이죠. 그 시대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런 게 별로 시체를 보는 것 자체가 사고 현장에 있지 않으면 사실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이제 성가에서 그 장로나 좀 이제 성납이 높고 명망이 높은 비구한테 내가 그런 수행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그 공동묘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리고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하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그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걸 아니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근데 그걸 안 알리고 혼자 가버리면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치를 알 수가 없고 그 가서 두려움에 빠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서 또 거기는 여러 병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도둑들의 소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건을 잘못 만지면 이게 또 작물이 돼서
또 도둑들한테 이 내 물건 훔쳐갔다고 뭐 이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도둑들이 훔쳐간 건데 그 작물 근처에 있다 보면 이 스님이 훔쳐간 걸로 착각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드시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절에 가면 이제 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중 아니면 이제 그런 명망 있는 비구 아니면 대중들 전체에게 내가 지금 부정관 수행을 하러 간다고 알리고 가라 이거죠.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부정관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리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혼자 쑥 가지 말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대중한테 내가 이런 공동묘지에 가서 부정관 수행을 하러 가겠다. 그걸 알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요 가는 길과 오는 길 이거를 내가 갈 때 어떤 문을 통과했고, 가다가 뭐 여기는 개미굴이 있고 여기는 뭐 또 큰 바위가 있고 여기 큰 나무가 있고,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라는 거죠. 안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고, 또 그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또 표상을 얻은 다음에 오는 길을 잘 체크해야 다음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 기억을 거스듬어 가다 보면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린 그 명상 주제를 다시 기억해내기가 쉽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그런 거를 잘 살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문에서 갔다가 어느 문으로 나왔다. 이런 거를 충분히 살피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뭐 주의 신경 안 쓰고 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어디를 갑니까? 공동묘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여기 뭐가 있고 잘 살피고 가야 혹시 무서워서 도망갈 때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 않고, 그죠? 길을 잘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묘지 갈 때는 바람을 안고 가지 말고 순풍에 가라.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악취.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안고 가면 그 악취 때문에 막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구역질도 나고 또 두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바람을 이제 덩지고 가라 그러고, 근데 덩지고 갈 수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가사로 입을 틀어막고 마스크 쓰듯이 그렇게 해서 가라. 정말 자세하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공동묘지에 도착했단 말이죠. 가는 길에서 이제 잘 살피고 가야 돼요. 가서 도착을 하면 딱 보고 적당한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부푼 시체를 찾았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대상을 보고 우리가 부정관을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워낙 강렬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상을 취하기 좋기 때문에 이 대상을 보고 거기서 표상을 취하기 적절한 위치, 그죠? 그거를 잘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을 할 때 일단 시체를 먼저 이제 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또 약간 어두워지거나 밤에 시체를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밤에도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러고 또 이렇게 등불 하고 이래 있는데 거기 시체 있고 이런데 이 시체가 하나가 되어 이게 나한테 확 달라드는 것처럼 이제 두려움이 확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시체가 놓여진 자리와 그 주위의 상황들을 낮에 파악을 해둬야 된다. 그래야 밤에 혹시나 어두워져도 두려움이 안 생긴다 이거죠. 그게 아까 말한 주위의 표상을 잘 본다. 표상이라는 게 주위의 그런 걸, 주위의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는 거죠. 저도 뭐 어릴 때 이런 경험인데 저희 모친하고 같이 이제 제가 구미 금오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제일 꼭대기 약사암이라는 절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바위에 있는 제일 꼭대기 있는 절인데 되게 좀 아주 아름답고 그래요. 가는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그걸 가는데 가다 보면 그게 이제 허연 천으로 이렇게 뭐가 막 날려서 막 그때 막 우리 모친이 두려워갖고 막 간세음보살 이러면서 이제 막 가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게 기와장을 쌓아놓은 거에 흰 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날리니까 마치 사람이 막 이렇게 나부 끼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밤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돌 같은 게 있다가 뭔가 막 바람에 막 뭐가 날리고 하면 뭔가 진짜 귀신이 막 자기한테 달라오는 것처럼. 근데 낮에 이제 그 시체 있는 그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 두면, 아, 저게 나무가 지금 흔들리는 거다. 아니면 뭐 천이 흩날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전 주변 문제고 이게 시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거를 잘 살펴두라는 거예요. 시체 주위에 있는 나무라든가 덤불이라든가 돌이 어떻게 있고 이런 거를 살펴두면 미혹하지 않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게. 안 그러면 그게 휩쓸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혹하지 않은 거를 일단 주변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그 시체 주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앉아서 이제 내가 그 시체를 계속 쳐다보면서 표상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맞바람으로 이제 맞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도 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잘 봐가지고 내가 바람이 약간 등지고 왔는데, 뭐 이것도 사실 이게 이제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바람을 등지고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시체 주위에 있던 귀신이나 뭐 야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수행자를 괴롭힐 수 있다고. 그러니까 등지고 있대 약간 옆으로 비켜서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그 청정도로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그러니까 역풍이 아닌 곳에서 이제 적절히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 서 있어라.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시체라고 하면, 시체하고 너무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체의 표상을 취하기 어렵겠죠? 너무 가까우면 시체에 그 막 안 좋은 게 다 들어오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적절히 표상을 취하되 이 표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 있어도 되고, 뭐 어떤 적당한 뭐 이제 돌이나 이런 데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앉아서 해도 되고, 눈은 이제 뜨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시체의 표상을 취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시체가 만약 이렇게 누워 있으면, 머리 쪽에 있으면은 다리 쪽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 쪽에 있으면은 머리 쪽이 또, 그러니까 중간 정도 위치가 좋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중간 정도 위치에서 서거나 앉아서 그 표상을 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위에 표상을 취하면서 내가 그 시체에서 표상을 취하기 가장 적절한 위치를 잡는 거. 그죠? 그 시체에서 적당히 떨어져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시체의 그 양쪽 끝보다는 중앙 쪽에서 이 시체가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보고, 또 눈을 이제 그렇게 해서 앉거나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는데 적당한 위치에서 이제 그걸 계속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주위에 이런 이제 돌이라든가 뭐 덤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잘 살펴서 이제 하는 거. 사실 이건 지금 이제 책에 나오니까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죠. 그죠? 요즘은 다 뭐 웬만하면 다 화장을 시킨 다음에 가니까 이런 걸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염할 때 뭐 시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어쩌다가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이런 현장을 보기가 힘들고, 또 사고가 나도 바로 이제 그걸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시체를 통해서 부정관을 하는 거는 현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문화에서는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이래 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는 했잖아요. 가는 길 가서 주위 표상을 보고 시체를 이게 표상을 취하기 적당한 위치에 앉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시체의 표상을 취해서 그 부정한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시체의 색깔입니다. 어떤 색인지.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뭐 백인이면 뭐가 돼요? 흰색이고, 그죠? 황금색인지 검은색인지. 인도에도 보면 이제 그게 좀 계급에 따라서 좀 피부색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계급이 뭐 그 인도는 4성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브라만 계급 이런 데는 뭐 일도 안 하고 항상 좋은 데 있으니까 피부도 좀 곱고, 그런데 뭐 하층 계급은 계속 태양빛에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피부가 좀 더 거칠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 자체가 흰색인지 황금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런 시체의 색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시체의 몸이 노년인가 초년인가 중년인가, 그 나이가 어느 때 정도인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또 모양이겠죠. 모양, 그죠? 그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몸이고, 여기는 가슴이고, 복부고, 뭐 배꼽이고, 다리고, 종아리고, 뭐 이렇게 누워 있는 시체에서 이 전체 색깔, 그 다음에 나이대, 그리고 모양,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배꼽 위에는 위쪽에 있는 거, 배꼽 아래쪽에 있는 거, 배꼽의 아래쪽에 있는 건 뭐 주로 뭐 다리나 종아리나 뭐 넓적다리 이런 걸 거죠. 배꼽 위에 있는 게 뭐 가슴이나 목이나 손이나 뭐 복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위치, 그 다음에 손은 어디에 있고, 시체가 돼도 뭐 손이 이렇게 정상적인 게 있을 수 있고 모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하다 보면 이제 손은 어디에 있고, 뭐 머리는 어디에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걸 상상을 이제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계속 그 표상에 대해서, 아니 그 시체에 대해서 색깔, 그 다음에 연령대, 그러니까 특징이나 연령대를 보고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위쪽 이런 방위도 보고, 위치, 그러니까 손발의 위치, 몸에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대충 그러고 이 시체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우리가 그 표상이란 처음에 우리가 개발해야 될 표상이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냥 익힌 표상 들어봤죠, 그죠? 빨리어는 우까하 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배워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익혀서 만들어진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힌다는 것은 이 모양 그대로 학습을 해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는 표상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게 익힌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체의 모양 그대로 우리가 표상을 취하는 게 익힌 표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상을 취하다 보면 이제 그 시체가 가지고 있는 얼굴 모양이라든가 뭐 몸의 형태라든가 손발의 모양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시체에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표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이걸 쳐다보다 보면. 그러니까 익힌 표상은 원래 그 시체 모습 그대로니까, 익힌 표상일 때는 대체로 그 시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섬뜩한 모양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체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상이 취해지는 거죠. 익힌 표상일 때는. 그래도 표상이 잘 안 나타나면, 이 정도 해서 표상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좀 더 자세히 보는, 관절을 한다거나 이제 트인 구멍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오목한지 볼록한지 이런 것까지 관찰하면은 좀 더 잡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적당히 봐도 그 표상이 취해지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걸 세세하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 모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관절은 어디 있고, 구멍은 어디 있고, 트인 구멍은 어디 있고, 또 이 배가 이게 꺼져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다 보면은 표상이 좀 더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체의 표상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대상을 고를 때,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체의 대상을 정할 때 가급적이면 이성은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제 뭐 해골이 되고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부푼 시체라는 거는 뭐예요? 초반에 죽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시체라 해도 애욕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실제로 그 약간 이제 뭐죠? 변태 중에 이런 시체에 대해서 그런 성욕을 느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상을 고를 때는 이성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동성을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체를 정한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표상을 취하고 표상이 잘 안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표상이 잘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표상을 취했으면 표상을 취할 때 방법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보고 이 시체의 혐오스러움, 이건 혐오스러운 거다, 부정한 거다. 이렇게 부정함, 혐오스러움,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혐오스러움 또는 부정함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표상을 보면서 아까 말한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표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뜨고 이제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대상이 혐오스러움 하고 눈을 감았으면 그 이제 시체 이미지가 눈에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면 다시 그대로 하다가 또 좀 있으면 이게 약하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럼 다시 쳐다보고 이렇게 떴다가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익힌 표상이 잘 됐다. 그 자리에서 수행력이 이제 잘 돼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닮은 표상이 떠서 닮은 표상이 생겨서 바로 삼매에 들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상이 생기면 그때는 숙소로 돌아와서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표상을 생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정관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보면서 혐오스러움 이렇게 혐오스럽다는 그 표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혐오스럽다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 대상을 보면서 계속 혐오스럽다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편해하고 이러면 뭐가 돼요, 그게? 그거는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번뇌가 더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거부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선언에서 옛날에 저 서울에 있을 때 이 부정관 수행도 이제 온라인 중도 수행 하기 전에 옛날에 이제 8정도 수행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런 이제 부정관 수행도 그 프로그램 넣어서 한번 해봤는데 부정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왜 내 몸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좋게 봐야 되느냐? 막 이렇게 왜 혐오스럽게 봐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 부정관 수행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이기에 사랑스럽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 몸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이게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몸이 영원하지도 않고 이게 아름답지 않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이게 혐오스러운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번뇌도 위험하다는 게 번뇌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위험을 통찰한다는 게. 이 번뇌가 가지고 있는 해로움을 우리가 통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 마음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이걸 보고 계속 아유 혐오스러워 보기 싫어 이러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건 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이건 수행이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 몸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죽고 난 시체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속성, 특징을 갖고 있구나, 혐오스러운 면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지 않고 편안하게 그 대상을 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의 혐오스러움을 통찰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혐오스러운 면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통찰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표상을 취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삼매에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계속 이 대상에 대한 혐오스러움이라는 이게 대상 자체가 아름답지 않고 부정한 면이 있다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부정해서 내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부정관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접근입니다. 그거를 잘못하면은 이 부정관 수행이 되게 막, 내 몸에 대해서 싫어하고 외면하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hate, 혐오로 가는 그런 식의 수행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게 경전 속에서도 이 부정관을 잘못해서 부작용이 된 사례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이 30 이상이 자기 몸에 대해서 부정관, 특히 이제 시체 말고 자기 몸에 대한 부정관을 하다가 내 몸이 너무 싫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구들이 자살하는 일이 생겼어요. 내 몸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자살하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건의를 해서 이제 다시 설해진 방법이 뭡니까? 그게 호흡 수행이에요. 아나파나사티. 그래서 이것도 부정관을 잘못 수행해서 생긴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 몸에 그런 부정한 속성이 있다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내 몸에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아름다운 면만 보고 그게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고 통찰함으로써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너무 달라붙어 있던 마음을 좀 멀어지게 만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혐오하는 마음으로 발전해서 이런 화가 커지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그 점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정관 수행할 때는. 그게 되게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부정한 그 시체, 우리 몸이 그렇게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시체는 부정하고 아름답지 않고, 부정이란 말이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뭐 혐오스러움, 또 일반적으로 혐오스러움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거는 굉장히 깨끗하다. 수바라는 건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수바 그러면은 아름답지 않다, 부정하다. 영어로 말하면 뷰티, 이렇게 수바를 뷰티로 번역하거든요.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 근데 꽃도 피었을 때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게 졌을 때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만 죽었을 때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 부정한 모습으로 바뀌는구나. 그거를 통찰하면서 부정함, 혐오스러움, 아름답지 않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대상에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하고 다르다는 걸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상을 취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만약에 표상이, 이건 강렬해서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익힌 표상이 되고, 거기서 또 이 표상을 취하다 보면 바로 닮은 표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익힌 표상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 익힌 표상은 이 시체의 두렵고 섬뜩한 모습 있는 그대로 표상이 취해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제 익힌 표상이 생겨서 시체를 보지 않고 이 표상만 이제 눈을 감고 이 표상이 생긴 거에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다 보면 이 표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는 부푼 게 아니라 약간 부풀었으니까 밥만 먹고 배불러 갖고 있는 시체처럼 아주 건장한 그런 모습으로 된다 이거죠. 닮은 표상은 원래 그 표상과는 닮았지만 똑같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섬뜩한 모습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미세한 동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마치 건장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부푼 시체가 건장한 사지를 가진 사람이 배불리 먹고 누워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닮은 표상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닮은 표상과 마음이 하나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선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색계 초선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익힌 표상을 잘 유지해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그 표상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표상이 생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뭐 어떤 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전륜성왕이 될 아들을 보호하듯이 이 표상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힌 표상이 생기면 그 익힌 표상을 잘 보호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엄청 귀중한 보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우리가 취하기 어려운 명상주제를 얻었으니까 이거를 잘 보호해서 이게 닮은 표상이 되고 선정을 얻을 때까지 잘 보호하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잘 보호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그 시체 그대로 막 좀 이렇게 시체가 부풀어서 좀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가 이게 건장한 사지를 가진 모습으로 바뀌면 닮은 표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게 된다. 그러니까 부푼 시체가 처음에 익힌 표상이고, 그죠? 그 익힌 표상에 대해서 계속 혐오스러움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그게 닮은 표상이 되고, 닮은 표상이 생겼다는 것은 근접삼매에 가까이 갔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그 닮은 표상이 생기면 이제 거의 근접삼매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닮은 표상에서 좀 더 이게 이 표상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장애를 더 철저히 놓아버리면 이제 나중에 이 닮은 표상과 완전히, 닮은 표상이 생길 때부터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익힌 표상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장애가 좀 가라앉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익힌 표상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서서히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고, 그 희열과 행복과 더불어서 이 표상이 점점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건장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그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빛처럼 나타나요. 되게 밝은 건장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맑고 깨끗한 빛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색계 초선까지 들 수 있고, 초선에 들면 또 뭘 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뭘 하라 그래서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5가지 자유자재 배웠죠? 가시나 수행할 때 입정과 출정의 자유자재, 오래 머문, 그리고 전향과 반조회. 그러니까 이 선정에서 들어가서 오래 머물고 나오고, 오래 머무는 것도 머문의 자유자재지만 빨리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것도 자유자재라 그랬죠. 입정과 머문과 출정, 그리고 나와서 이게 일으킨 생각, 이게 이제 이렇게 전향해서 반조하는 거, 선의 구성 요소를 반조하는 거, 이게 이제 5가지 자유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닦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정관 수행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빛이 이렇게 되고 나서 닮은 표상이 되면 이게 혐오스러운 대상, 처음에 익힌 표상일 때는 혐오스러움이 이 표상 속에서도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닮은 표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혐오스러움은 없고 건장한 사람처럼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이 우리 몸에 대한 부정관 수행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혐오스러움, 그리고 부정함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초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관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는 이제 색계 초선이고,
그 이상부터는 부정관이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이걸 하나의 표상으로 해서 2선, 3선, 4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부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초선이다. 초선에 들어가면 그걸 이용해서 2선, 3선, 4선 가는 건 상대적으로 훨씬 쉽거든요. 초선이 제일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계 초선정 그 부정관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계는 색계 초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은 앞에서 그 가시나 수행 때 설명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가시나 수행 때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 대상을 시체를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체 부푼 거의 유효기간이 길어봐야 하루거든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보고 눈 감고 보고 이래 하면서 이 섬뜩한 시체니까 좀 인상이 깊어서 빨리 표상을 취할. 그것도 이제 자기하고 인연이 잘 맞는 시체를 만나면 빨리 표상을 취할 수 있다는. 인연이 잘 맞는 시체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체를 만나서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이 표상이 익힌 표상을 만들기가 다른 수행에 비해서는 좀 쉬울 수도 있다. 위험 요소도 많지만 인연을 잘 만나면 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익힌 표상이 생기면 그때는 이 표상, 그러니까 이 섬뜩한 시체 그대로의 모습의 표상에서 그때는 이 시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표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표상을 계속 보면서 혐오스러움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익힌 표상만 알아차리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장애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고 이 표상이 혐오스럽고 두려운 모습에서 점점 건강하고 그 사지 멀쩡한 그런 이제 시체의 모습, 시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게 닮은 표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표상도 안정되면서 그 대상과 희열과 너무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몰입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색계 초선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그 대상에 대해서 혐오스럽다는 생각, 일으킨 생각, 그게 반드시 같이 있어야 부정관 수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선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표상을 취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선정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시체 밤이 어둡고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두워지고 이러면 겁나기도 하고 집에 표상을 이렇게 익힌 표상을 취한 다음에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는 길이 갔다가 올 때 또 사람을 만나면 어디 갔다 왔나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고 답하고 이러다 저기 수행하다 왔어요. 그러면 또 인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이게 딱 취해놓은 이 표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청정도론에 보면 그때 당시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오다가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인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지 마라. 뭐 질문하면 질문도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표상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갔는데 이미 나는 부푼 걸 하려 했는데 가니까 벌써 검풀어지고 문드러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표상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표상을 취한 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오고 가는 길을 잘 반조해라. 이게 뭐냐면 가는 길과 오는 길을 잘 반조하면서 왔으면은 가는 도중 이제 자기가 이제 쭉 가는 길을 거슬러 가고 가서 그 표상을 어떻게 취했는지 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하나를 거슬러 가는 과정에서 그 표상이 다시 기억이 나서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수행력이 약하면은 잊어버리면 참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런 걸 반조하고 또 돌아올 때 어떻게 했다는 이런 걸 잘하면은 마치 그때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우리가 잊어버렸던 걸 하나하나 거슬러 가다 보면 원래 그 상태를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내가 시체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오고 가는 길을 반조하는 거다, 좀 세세하게. 이거는 왜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수행 주제를 잊지 않고 잘 취하도록, 혹시나 잊어버려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는 그냥 뭐 가시나 같으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미 있으니까, 그죠? 대상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가시나가 보다가 이제 표상이 생겨서 방에 가서 혼자 수행하는데 잊어버리면 또 가서 가시나 쳐다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가면 없어져 버려요, 대상이. 대상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그 가는 그 표상을 취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수행에 인연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삼매에 들기 때문에 일단 그 선정을 익히고 나서는 그거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표상을 취해갖고 돌아오다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사라지더라도 요 과정을 잘 면밀히 체크를 해두면 기억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먼저 그 시체의 이미지, 시체의 표상을 취하고 그 표상을 통해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시나 수행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장애가 더 철저히 내려놔지면 선정에 든다. 이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가지 주제는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주제 대상만 달라지는 거지 수행하는 방법은 다 똑같겠죠. 그죠? 가는 길이라든가 공동묘지 갈 때 어떻게 하고 그 가서 표상을 취할 때 주위의 표상을 보고 갈 때는 반드시 대중에 알리고 가서 어떻게 하고 주위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표상 취할 때 11가지 그 방법으로 하고 또 올 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똑같은데 그냥 주제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한번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푸른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부푼 게 있었고 두 번째가 검푸른 거. 이 검풀어지는 거는 익힌 표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푼 거는 그냥 이렇게 살이 부푼 데 또 나타나면 검푸르다는 건 얼룩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게 익힌 표상이겠죠. 시체에서 이게 몸에 반점 같은 게 보이는 거. 근데 닮은 표상은 뭐로 나타나냐? 이제 이게 이런 우리 몸에서 검푸러진다는 건 몸 전체가 검푸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푸른 게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에서 검푸른 색깔이 많이 나타나는 그 정도로 이제 닮은 표상이 된다는 거죠. 사지 멀쩡한데 그 중에서 검은색의 그런 이제 검푸른 색깔이 좀 있는 사지 모습으로 나타나. 처음에 부푼 거는 그냥 건강한 사지처럼 나타나. 여기는 얼룩이 있는 마치 그 반점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제가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면 돼요. 문드러진 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문드러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면서 고름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익힌 표상은 이렇게 그 시체에서 고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표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론노론에서 나오는 익힌 표상은 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름이 흐르고 이런 게 이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러다가 이게 닮은 표상이 되면 이런 고름 이런 게 없어지고 움직임이 없이 그냥 딱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문드러지면서 그게 익힌 표상이 되면 보통 있잖아요. 건장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 거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끊어진 시체. 몸이 예를 들면 두동강이 났다. 그러면 그 중간에 끊어진 예를 들면 우리가 배꼽을 기준해서 배꼽 위는 여기 있고 이거는 이쪽에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끊어진 공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익힌 표상이고.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추측이 되죠.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공간이 없이 그냥 하나의
전체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익힌 표상은 그 시체 모습 그대로를 의미하고 닮은 표상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익힌 표상과 비슷한데 부정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부정적이고 좀 혐오스럽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정상적인 보통 이렇게 딱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통 나타난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건강한 모습처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현은 전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뜯어먹힌 것도 어때요? 뜯어먹히니까 이 뜯어먹힌 모습, 뜯어먹힌 그 뜯겨나간 자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익힌 표상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닮은 표상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내가 뭐 이렇게 여기도 뜯어먹히고 여기도 뜯어먹히고 하면 이제 뭐 살도 드러나고 뼈도 드러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난도질을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거. 이거는 난도질을 당하면 그 상처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면 팔도 하고 이러면 그 사이사이 구멍 같은 거 뜯어진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익힌 표상. 상처에 찢어진 구멍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전체로 나타나는 게 뭐가 돼요? 닮은 표상이다. 피가 흐르는 거. 그 다음에 익힌 표상은 피가 흐르니까 마치 붉은 깃발처럼 이렇게 피가 흘러가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힌 표상은 있는 그대로 보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닮은 표상은 그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고정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고. 그 다음 벌레가 울거리는 거. 이거는 벌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닮은 표상은 밥덩어리처럼 밥이 이렇게 밥을 퍼놓으면 밥이 이렇게 밥이 또 벌레라고 치면 그렇게 있지만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밥처럼 나타난다 이거죠. 여러분 또 밥 먹을 때 또 그거 연상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골이 된 거. 이거는 뭐 그냥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익힌 표상은 이제 뼈가 하나일 때가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뼈가 하나일 때는 뭐 별로 고민할 게 없죠. 익힌 표상, 닮은 표상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익힌 표상은 좀 두렵고 이 뼈를 보면 이제 좀 두렵고 뭐 무서운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닮은 표상에는 그런 게 없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닮은 표상은 희열과 행복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뼈가 이렇게 다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너무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뼈를 이제 적당히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익힌 표상은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나 구멍이 다 보이겠죠. 그죠? 근데 닮은 표상은 마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건 부정관 수행의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도 앞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부정관 수행은 어떤 사람에게 적절한 수행입니까? 그러니까 애용, 욕망이 많은, 탐하는 기질로 따르자면, 그죠? 그러니까 탐하는 기질이 다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부푼 시체는 형상을 탐하는 시체에게 적절하다. 막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뭐 아름답고 이런 형상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검푸른 거는 피부 색깔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문드러진 거는 몸의 향기를 탐하는 자에게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끊어진 거는 우리 몸이 단단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쉽게 끊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 그런 게 적당하고, 뜯어먹힌 거는 풍만한 살집을 탐하는 풍만한 살집이 이게 다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거는 사지의 우아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내 사지가 이래 우아해 보여도 뜯어놓으면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거는 몸이 멀찍이 연결되어 있음을 탐하는, 몸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알고 보면 뭐 칼로 착착 자르면 이게 뭐 난도질 당하면 별거 아니다 이거죠. 또 피가 흐르는 건 장식으로 인한 고상함을 탐하는 자. 아주 내 몸이 고상해 보이지만 피가 막 흐르고 이런 거 보면 그리 고상해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이 몸을 내 것이라고 탐하는 자에게는 벌레가 우글거리는, 벌레 먹이밖에 안 된다. 이 몸이 이제 죽으면. 그런 거. 해골이 된 거는 그런 치아를 탐하는 자. 내가 고르게 보이지만 이것도 죽으면 그냥 해골이 되고 뼈무더기가 될 뿐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부정의 명상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색계 초성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대상은 혐오스러워요. 대상은 이제 아름답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해수행은 뭡니까? 상대를 내가 안 좋은 면, 결점이나 내가 원치 않는 면을 주로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거부하고 막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점을 보는 게 자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거부하는 마음이 좀 중화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건데, 이제 탐욕이라는 건 대상을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착할 때는 주로 뭐를 봅니까? 우리가 대상의 좋은 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 몸에서도 좋고 아름다운 것만 보면 집착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면, 아름답지 않은 면을 보면서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부정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이 좀 물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을 싫어하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면을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 마음이 거기에 너무 달라붙어 있는 마음을 멀어져서 애착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관을 혐오스러움이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자기가 대상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면 화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수행에 방해돼요. 이렇게 선정에 들어간다는, 이걸 정말 부정이 있구나는 그거를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이제 거기 달라붙어 있던 마음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선정 희열과 행복이 오히려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대상은 부정한데 우리 마음에는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살아있는 몸도 부정하다. 이거는 살아있는 몸에 대한 부정과는 32, 몸의 32가지 부분, 이것도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이 부정관 수행은 그 핵심은 탐욕을 버리는 게 목적이다. 특히 애욕, 그죠? 우리 몸에 대한 애착, 애욕, 성욕, 이성에 대한 성욕, 이런 걸 버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애욕이 일어나면 저 몸이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저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음, 그러고 나서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이제 몸에서 시체가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체가 되고 막 그런 거를 보고 나면 그런 이제 애욕이 뚝 떨어지게 되는. 실제로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시리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기생이 있어요. 천하제일의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이제 왕하고 상의를 해서 그 여인의 시체를 바로 묻지 않고 그거를 며칠 동안 내버려 뒀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몸이 이렇게 우리 보면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막 문드러지고 벌레가 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직접 보게 했다 그러잖아요. 스님들한테. 그래서 뭐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는 한번 그 여인과 하루를 보내려면, 만약 예를 들면, 뭐, 한 황금 1000냥을 줘야 된다. 그럼 이제 죽고 나서, 여기 한 100냥 주고 할 사람 찾고, 그래도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는 뭐, 1냥을 준다 해도 안 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몸도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이런 부정한 모습,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고 함으로써 많은 이제 그때 그걸 통해서 많은 비구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목적이다. 예, 오늘은 부정관은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가시나 10가지 가시나하고 10가지 부정관,
이거는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10수념이라고 있어요. 수념. 계속 기억하는 거. 10수념이 또 이제 중요한 거라서, 다음 달에는 그걸로 12월 달에는 법회가 없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